측은 거듭 송구하다면서 유족들에게 최대한 진정성을 담아 설명드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노영민 예비후보의 첫 행보는 일상회복 공약 발표였습니다. 부동산 논란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군수 후보 공천 결과가 번복됐습니다. 단양군수 후보는 경선으로 전환됐고 보은군수 후보는 경선 주자가 늘었습니다. 충북교육감 도전자들이 단일화 일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25일 첫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소음과 악취를 둘러싼 환경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제재 기준을 넘지 않는 곳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공천된 노영민 예비후보가 공약 발표 기자회견으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비대위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도 위원장 문제 제기가 있을 만큼 부동산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요. 정책 승부로 정면 돌파가 예상됩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단수 추천된 뒤 노영민 예비후보의 첫 행보는 일상회복 공약 발표였습니다. 노 후보는 모든 도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형식의 산무대출을 실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후유증을 극복하고 재활에 나서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도민 삶을 위해 적임자인지를 가려야 한다며 야당 지사로서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성실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장의 성실함, 그리고 절실함, 능력 이런 것이 좌우되지.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노 후보 앞에는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자신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처해야 할 승부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당시 청주와 반포 아파트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해 지역민들의 상실감을 키웠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은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결국 두 채를 모두 매각하는 등 공관위는 소명됐다고 결론 내렸지만 당내에서조차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수 신청에도 공천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노영민 예비후보. 정책에 무게를 실으며 정면 돌파로 국민의힘 경선 승자와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국민의힘이 단양군수와 보은군수 공천 심사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경선에서 배제된 후보들의 재심 요구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인 건데 특히 단수 공천장을 뺏기게 된 류한우 단양군수 측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단양군수 단수 공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에서 배제된 김광표, 김문근 후보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여 류한우 현 단양군수와 3자 경선을 치르겠다고 후보들에게 통보한 겁니다. 단수 공천 결정에 반발하며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의 퇴진 요구와 무소속 출마 배수진까지 쳤던 두 후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앙당 공관위의 경선 결정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의 단양군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소통에 대한 저의 메시지를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설득하고 전달해서 재심 신청이 중앙당 차원에서 수용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사안으로 경선 원칙을 깬 충북도당의 결정에 유감이다라고 말한 엄태영 제천단양 당협위원장의 항의도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은 책임당원 50%와 일반인 50% 비율로 열흘 내에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흘 만에 공천장을 뺏긴 류한우 단양군수 측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 군수 핵심 측근은 후보가 흠결이 없는 상황에서 공천 번복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하며 류 군수가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보훈군수 경선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해 경선에서 배제됐던 구관서 예비후보가 구제돼 구영수, 최연태, 최재형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공천 결정이 보류됐던 계산군수도 3인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괴산을 취약고로 판단해 송인원, 이준경, 정성엽 예비후보 3명을 모두 등판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준경 예비후보는 3회 이상 낙선에 공천 기준에 위배되는 송인원 후보를 올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결과를 뒤집는 재심 후폭풍 속에 단양군수를 제외한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는 21일과 22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오는 23일 결정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교육감 도전자들의 후보 단일화가 가시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3선에 나서는 현직 교육감의 조기 등판에 대항해 3명의 도전자들이 직접 만나 이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첫 정책 토론 일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김진균 후보의 단일화 제안 당일 저녁, 곧바로 3자 회동에 응한 충북교육감 도전자 3명이 후보 단일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3선에 나서는 현직 교육감에 맞서 경쟁력 있는 단일 후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처음부터 있었지만 선거를 한 달이 앞두고 현직 교육감이 조기 등판하자 단일화에 가장 신중했던 김 후보의 제안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은 단일화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됐고 3명의 후보들은 우선 단일화를 전제로 한 3차례 정책 토론에 합의하고 오는 25일 저녁 첫 토론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정할지는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한 번을 하더라도 시기와 문구 등의 첨예한 논의는 1차 토론 이후로 미뤄 진통도 예상됩니다. 모든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단일화의 과정이 순조로이 정말 합리적으로 누구도 불평 없게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단일화를 주도하거나 중재할 제3의 단체 없이 당장은 후보 3자 합의로 풀어가야 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누가 봐도 단일화의 절차나 과정이 잘 이루어져서 축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충북교육감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한편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올해 3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선거 전 조기 등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어제부터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지면서 도심 밤거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2년여 만에 되찾은 일상에 지역 자영업자들과 도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일상 회복 첫날 밤, 김은초 기자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식당과 주점들이 밀집한 거리, 가게마다 사람들로 꽉 차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여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첫날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원래 친구 생일인데 못 봤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근데 딱 오늘부터 풀리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모이자 해서 모인 거예요. 술자리 할 때 일찍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거리두기 해제되고 다 같이 이렇게 회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0명으로 제한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고 밤 12시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분주해졌습니다. 밀려드는 손님을 맞이하느라 쉴 틈은 없어도 얼굴에선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만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제 새벽까지 더 손님이 더 많아지면 매출이 더 2배 이상 오를 것 같아요. 이제. 새벽 영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래 연습장, 유흥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집세도 좀 많이 밀렸고 이걸 좀 복구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이 많이 달라졌고 물가 상승까지 겹쳐 당장 매출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12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12시 넘어서 또 바로 들어가시지 않을까 이제 오늘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죠 뭐.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됐지만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지역 상인들과 도민들의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집회,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가축 사육 등 각각의 권리를 지키는 행위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죠. 하지만 이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 제재 기준을 넘지 않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환경 분쟁 현장을 이지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주의 한 대학교 앞. 육가공 업체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는 현수막이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업체 앞으로 가봤습니다. 80살 어르신들이 뙤약볕에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업체와 불과 300m 떨어진 마을에서 15년 넘게 악취에 시달리다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요. 창문도 못 열고 그렇게 악취가 나고 이건 뭐 말로다가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다 보니 업체가 휴업 중인데도 영업 재개를 막기 위해 미리 나서고 있습니다. 딱 여기 진입하자마자 냄새가 나가지고 접근을 못하니까 결국은 마을이 공동화 현상이 온다는 얘기죠. 지난해 충주시가 해당 업체에서 포집한 악취의 희석 배수는 448. 악취 방지법에 따른 기준치에 미달해 할 수 있는 건 권고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이제 3회 이상 초과됐을 경우에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얘들도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현장에 가봤습니다. 노동조합 차량에서 투쟁가가 흘러나옵니다. 공사 현장에서 노조 소속 인력을 쓰라고 업체를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합법적인 집회인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건너편 아파트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장송고까지 틀어버리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뭐 대한민국에서 자기 권리는 없잖아요. 당신들이 법대로 하는 건 좋은데 여기 사는 주민들 좀 도와줘라. 다 독거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이 있는데. 하지만 역시 소음의 수준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 해결할 방도가 없다 보니 충돌도 일어납니다. 소리를 좀 줄여줘요. 일할 수 있게. 집회는 상대에게 유력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같은 환경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지만 통상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소음과 악취를 느끼는 정도는 주관적이라 법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소송은 더욱이 수인 한도, 즉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증명해야 해 더 어렵습니다. 결국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지도도 할 수 있고 뭐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이 적극적인 환경 행정이다. 서로의 가치가 충돌하며 잇따르는 환경 분쟁. 법적 기준만으로 재단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저감시설을 지원하고 소음을 줄이려는 정책과 문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 지역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신월동 미니 복합다운 D1 블록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액을 3.3제곱미터당 1,035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건설사는 당초 1,066만 원을 신청했지만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제천시의 분양가 결정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으로 당시 상한액은 3.3제곱미터당 620만 원이었습니다.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창단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늘 축구단 운영기업의 운영비 분담 의무 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동의안이 최종 부결되면 6월 프로축구단 창단 신청서 제출 기간까지 시의회가 열리지 않아 올해 프로축구단 창단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 전에
축구단 운영기업의 부담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수정해 가결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지자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영동군의 폐기물 처리업 부적합 통보에 불복해 사업자 측이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부적합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오염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심각한 오염은 미리 방지하기 위한 영동군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5년에도 영동군의 부적정 통보로 용산면 해당 부지에서 폐기물 처리업이 좌절된 사업자는 2020년 5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 또 부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동에서 도로변 낙석이 발생해 오전 한때 일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영동군은 오늘 새벽 6시 10분쯤 영동읍 계산리 왕복 2차로 군 계획도로에서 사면 전리층 붕괴로 150톤의 낙석이 도로를 덮쳐 3시간가량 교통을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낙석 발생 당시 지나는 차량은 없어 추가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는 8월 옥천에서 열리는 충북도민 체육대회를 밝혀줄 성화가 동학혁명 유적지에서 채화될 전망입니다. 옥천군은 읍면별로 추천된 성화 채화 장소 가운데 가장 호응을 얻은 청산면 동학혁명 유적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화한 성화는 해 뜨는 청산에서 해 지는 군서까지 옥천의 횃불을 밝힌다를 주제로 청산에서 군서면을 거쳐 주 경기장인 옥천 공설운동장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옥천군은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성화 채화 장소와 봉송 코스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괴산 서부리 파크 골프장이 준공됐습니다. 괴산 파크 골프장은 서부리 일대 15,0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지난해 8월부터 15억 원을 들여 9홀씩 2코스, 총 18홀로 만들어졌습니다. 파크 골프는 일반 골프장보다 작은 공간에서 골프 요소를 결합해 즐기는 생활 스포츠로 장비와 규칙이 간단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개인 택시 면허 인계를 위한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충주시는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 규정을 개정해 국내 5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갖고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 뒤 면허양도 양수 신청일로부터 충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개인 택시 면허를 인계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